2010년대 국내 힙합 씬에는 마치 원피스의 서왕처럼 한 세대를 풍미했던 4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시대를 개막한 마치 해적왕 같은 레이블이 존재했죠. 한 세대를 풍미했던 레이블 시리즈의 마지막 일리네어 레코즈입니다. 2010년 소울컴퍼니의 창립 멤버였던 더콰이엇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변해가는 힙합 트렌드에 맞춰 국내 음악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결국 소울컴퍼니의 탈퇴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탈퇴와 동시에 2011년 1월 1일 더콰이엇은 도끼와 함께 일리네어 레코즈의 출범을 알렸죠. 그리고 6월에 빈지노를 영입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3인 체제를 구축해냅니다. 일리네어 레코즈의 극초창기는 붐랩을 기반으로 노력, 허슬을 주제로 랩을 하며 소울컴퍼니와 큰 차이 없이 그 느낌을 이어왔지만 14년 5월에 전설의 컴필 앨범인 11시 11분을 발매하면서 트랙 기반의 스웩을 주제로 리스너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리스너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는데 기존 소울컴퍼니를 기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든다 혹은 신선하다는 반응으로 나뉘었고 전반적으로 불호가 더 많았었죠. 이러한 분위기를 바꾼 것이 바로 일리네어 레코즈가 쇼미3의 심사위원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이돌 래퍼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바비를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리면서 한순간에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죠. 쇼미3 방영 전에 발매했던 컴필 앨범의 수록곡들을 바비를 위해 리메이크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기점으로 일리네어 레코즈는 리스너와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되며 특히나 연결고리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오마주될 정도로 힙합 씬에 큰 영향을 미친 명곡으로 남았죠. 이후 일리네어의 더커얏과 도끼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쇼미5에도 출연했고 이때 김효은이라는 래퍼를 발굴해냈습니다. 김효은은 아쉽게 중도 탈락했지만 이대로 집에 보내는 게 아쉬웠던 더콰이엇은 그를 위한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앰비션 뮤직이었죠. 당초 김효은만의 단독 레이블로 출발하기엔 뭔가 아쉬웠던 더콰이엇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창모와 그 둘의 추천으로 해시수환을 영입하며 16년 9월 일리네어 레코즈와 마찬가지로 3인 체제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첫 컴필 앨범부터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리네어 레코즈와 앰비션 뮤직은 서로 산하 레이블의 관계를 가지며 콜라보도 하고 합작을 하는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일리네어 레코즈는 계속해서 3인 체제를 유지했지만 앰비션 뮤직은 밀러 말즈, 애쉬 아일랜드, 폴 블랑코 등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워갔죠. 그렇게 2020년 빈지노의 전속 계약 종료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7월 6일에 공식적으로 해체 소식을 알리면서 한순간에 연결고리 열풍을 불러일으킨 일리네어 레코즈는 역사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이번 시리즈를 기획할 때 레이블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각자 갈렸죠. 특히나 일리네어 레코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힙합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을 넘어 판도 자체를 바꾼 것은 맞지만 구성원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과연 레이블이라고 부를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더콰이엇 또한 다른 레이블들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3인 체제로 지나치게 큰 성공을 거둔 것 때문에 새로운 멤버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결국 해체 직전까지 3인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후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앰비션 뮤직이었죠. 제가 볼 때 일리네어 레코즈는 오히려 크루에 가까운 형태였지만 힙합 씬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차라리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까먹은 건 절대 아니. 일리네어 레코즈가 설립될 당시 전세계 힙합 씬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릴 웨인을 필두로 위즈 칼리파, 빅션 등의 신인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재즈 붐랩에서 얼터너티브 트랩으로 바뀌는 시기였죠. 이러한 흐름과 기조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알아챈 더콰이엇은 소울컴퍼니와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소울컴퍼니 탈퇴 및 일리네어 레코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죠. 소울컴퍼니에 비롯해서 이 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콰이님이 공유를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이 흐름을 다른 분들 잘 모르고 이해 못하고 있었다.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약간 못 알아듣는 느낌? 그래서 이제 소울컴퍼니가
만약에 박수 칠 때 네.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되게 좋은 시기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올해를 기점으로 다 같이 그냥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네. 제 의견에 동의하는 멤버는 거의 없었어요. 뭐 정말 한두 명?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나갈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리니어 레코드를 설립하고 3인 체제의 첫 컴필 앨범부터 기존 한국 힙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리스너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갈렸고 결국 이러한 반응을 수긍하는 쪽으로 정해지면서 일리니어 레코드가 유행을 주도했고 다른 래퍼와 힙합 레이블들도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며 점차 트랩 사운드의 파티와 공연에 어울리는 음악들로 하여금 리스너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리니어가 유행시켰던 턴업과 스웩은 이제 래퍼라면 한 번쯤 거쳐가고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시그니처이자 주제가 되었고 스웩도 단순히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해서 벌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다른 래퍼들에게 우상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2020년대에 들어서자 소울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다했다는 시점이 찾아왔다는 걸 느낀 더 콰이엇은 일리니어 레코드의 해체를 결심하게 됩니다. 등장부터 힙합 씬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박수 칠 때 떠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며 앰비션 뮤직에게 그 후를 맡기는 것으로 퇴장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다고 느꼈죠. 다른 여러 사건 사고로 휘청거리는 위기를 겪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채로 활동이 멈춰버린 다른 레이블들에 비하면 일리니어 레코드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적으로 일단 힙합이라는 장르가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저는 조금 이제 과장해서 이때 기점으로 한국 가요 언어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더 콰이엇은 이후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랩하우스 등을 개최하면서 후임 래퍼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많은 래퍼들과 레이블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일리니어 레코드만큼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줄만한 앨범과 인재 등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일리니어 레코드의 바통을 넘겨받을 새로운 힙합 씬의 인재는 누가 될 것인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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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